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6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2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월 24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요. 경자년, 무인월, 경인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경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명식, 오늘 태어나는 사주는 경금 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은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 그 다음에 월령은 인월이라고 하는 월령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경금이 어느 월에 태어났는지가 그 다음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경금 일간이라고 하는 것, 양금에 해당이 됩니다. 양금. 양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오행으로 구분했을 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금이다라고 해서 양금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내일 공부하게 되는 것은 음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음금인 것은 신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금이다 하더라도 양과 음으로 이렇게 나눠놨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이고요. 각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양금인 경금의 차이, 그 다음에 음금인 신금의 차이를 조금씩 익혀나가면 좋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양금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완철금, 완철금이라고 하는 것은 좀 거칠고 강인하고 강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완철금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또 날카로운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그리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간에 똑같이 의를 주관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경금 일간들, 신금 일간들은 대체적으로 의로움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좋아하고 친구들 간에도 의리라고 하는 것, 김보성인가요? 의리, 그런 거를 좀 중시하게 되는데, 신금에 비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강인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의를 좀 더 중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금 일간들을 되게 보면은 겉으로 외관을 보게 되면 되게 냉정해 보이고 차가워 보이고 좀 뭔가 강단이 있어 보입니다. 그건 경금 일간 자체의 특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그러한 것을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신금 같은 경우에도 같은 금이긴 하나 신금은 경금에 비해서 거칠고 강인하기보다는 신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드럽고 약간 유연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경금 자체도 어떨 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쌀쌀맞고 좀 냉정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경금에 비해서 신금은 매우 부드럽고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는 그러한 또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신금입니다.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 완철금, 거칠고 강인하고 날카롭다고 했는데, 이렇게 비유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땅에서 아니면 광산에서 금방 캐는 원석 있죠. 원석 내지는 원철 같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원석 내지는 원철 안에는 쇠의 성분, 금의 성분,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파고서 원석을 얻겠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이렇게 숨어 있게 되죠. 여러 가지 흙이라든가 철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 안에 이상한 다른 광석 같은 것이 섞여 있으면 원철만 구해내고 나머지는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버리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경금 자체는 그냥 땅 속에서 꺼내 가지고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반대로 열처리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을 갖다가 녹여가지고 순수한 철만 뽑아내고 나머지 불순물들은 버려야지만 순수한 금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 금만 가지고 순수한 금을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을 가지고 또 새로운 물건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제철과 강철이라고 하는 건가요? 하여튼 제철은 철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철을 만드는 걸 가지고 다시 어떤 기물을 만드는 것은 제철이 아니라 그건 무슨 제강이라고 해가지고 또 그 철을 이용해서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드는 과정이 좀 다른 걸로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완악하고 거칠고 날카로운 원철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열철이라고 하는 열로서 이 경금을 갖다가 단련해야지만 경금의 용도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열철이라는 것 바로 오행상 화를 필요로 하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 화에는 양화인 병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음화인 정화가 있습니다. 물론 병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편관에 해당이 되고, 정화는
정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육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정관은 바른 법률 도덕이고 평가는 그렇지 못한 좀 나를 공격하는 좀 강인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관이 좋다 이렇게 봐서 이 정화가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정관 평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화는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해서 열처를 해서 경금을 용도 있게 만들 수 있는 힘이었고요. 결국 정화라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관이라서 정화가 좋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화로서의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힘은 정화라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경금은 정화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등촉지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닥불이라든가 이런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 연료가 필요해.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아니면 뭐 모닥불 필 때 장작이라든가 아니면 석탄이라든가 갈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정화, 불꽃을 막 1000도, 2000도씩까지는 올려주어야지만 이 금을 녹이거나 내지는 금을 빨갛게 달궈서 여러 가지 농기구, 장신구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경금과 같이 뭐 날카롭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주옥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경금은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처리이기 때문에 화로서 열처리가 필요하지만 신금은 바로 열처리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쇠, 금, 은, 보석 같은 걸로 있어 여러 가지 장신구, 뭐 금반지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황금 열쇠도 만들고 금두꺼비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이쁜 그 뭐 금빵감 그런 거 많이 있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신금이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신금 같은 경우는 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상관인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과 신금, 즉 양금과 은금을 나눠서 달리 치용하는 것이 바로 이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경금의 개념, 신금의 개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월령, 인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계절이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인월은 춘하 추동 중에서 봄에 해당이 되는 계절이면서 처음에 봄이 시작을 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이때를 초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초봄은 뭐 초춘 내지는 뭐 맹춘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거는 이제 고서 보게 되면 초춘 뭐 맹춘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고서 보는 사람들은 초춘은 다 알겠지만 맹춘이 뭐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맹춘도 뭐야 쉬운 말로 초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인월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겨울을 품은 봄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품은 봄. 그래서 아직은 춥다, 즉 조후의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포태법이라고 하는 오행의 왕상휴수를 보는 포태법. 이거는 오행의 왕상휴수를 본다고 했고요. 왕상휴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왕쇠를 말합니다.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한가라고 하는 것을 가늠해 보는 그런 척도와 같은 것이고요. 특히 인월 같은 경우에는 목이라고 하는 것이 세력을 얻어서 임관지에 해당이 되고, 임관지 그러니까 인월 같은 경우 목이 굉장히 왕하고요. 그 다음에 인월을 지나서 예를 들면 묘월이 되게 되면 이거는 중춘이 돼요. 중춘 이런 경우에는 목이 가장 왕한 제왕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이거는 이제 인월 지나서 제가 경치비진하게 되면 이제 인월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제 인월도 얼추 반 정도, 반까지는 좀 무리인가요? 얼추 반 정도 온 것 같은데 앞으로 한 15일 정도 하게 되면 인월도 끝나고 묘월로 접어들게 됩니다. 중요한 거 인월이라고 하는 것, 또 다음 달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가장 왕한 그런 때에 해당이 된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때는 절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금 자체가 매우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경금 같은 경우에는 약하다라고 해서 매우 뭐 무르거나 부드럽거나 이런 개념보다는 왠지 경금 같은 경우에는 거칠고 강인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부드럽고 유약하다라기보다는 경금이 좀 작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금 자체, 바늘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바늘 같은 것이 이게 막 잘 휘어지고 하면 이불을 꼬매거나 옷을 꼬맬 때 잘 쓸 수가 없어요. 바늘 같은 경우는 좀 특수 강으로 해서 좀 강도가 있어서 휘어지지 않아야지만 이불을 꼬매거나 옷을 꼬맬 때, 아니면 신발 같은 경우도 꼬맬 때 그 꼬매는 그런 기구가 있잖아요. 이것이 잘 휜다라고 하면 그건 경금이 아니라 신금이죠. 그러면 그거는 바늘로서 용도가 없죠. 바늘도 작지만 굉장히 강한 그런 철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이 인월에 태어났
작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늘과 같이 강도는 있어서 좀 강하긴 하지만 매우 좀 작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절지에 태어나서 뭐 약하다고 하는 개념, 니는 작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목은 왕하고 일간 금은 약하죠. 그래서 재성은 왕하고 뭐예요? 금은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은 일간인 금은 약하고 재성인 목이 왕한 뭐예요? 신약, 제왕 내지는 신왕, 제왕 내지는 제다 신약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 자체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 묘월도 마찬가지고 경금 내지는 신금이 인묘월에 태어났을 땐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생조 내지는 방신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조, 방신함이 필요한데 생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낳아주는 것이니까 인성인 것이고요. 금 입장에서 인성은 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내지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죠? 반대로 이제 이걸 갖다가 토가 아닌 금으로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방신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건 겁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거는 뭐예요? 경신금 내지는 신유금 등으로 볼 수가 있어요. 경신금 지지는 신유금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금으로서 방신해 주거나 무토기토 지지로 진술충미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금이 절지에서 매우 약하거나 작기 때문에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왕토가 경금을 갖다가 토다매금 내지는 토후매금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인월의 경금, 인월의 신금 내지는 묘월의 신금 내지는 묘월의 경금 같은 경우에는 그 금 자체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무토의 양토로서 생조해 주기보다는 기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매금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긴 한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토로서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기보다는 차라리 비견겁재로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냐면 이런 것이죠. 신금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 경금 자체가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금 같은 경우는 목을 억제해 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보다는 같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경금 같은 것이 다시 투출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같은 비견이 일간도 도와주는 것이 되지만은 목도 적절하게 제어해주는 두 가지 용도가 있게 되는데, 토가 있게 되면, 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게 되면은 무토든가, 무토로 써볼게요 한번. 자, 무토가 있게 되면 물론 이제 무토가 인성이기 때문에 경금을 생겨주는 그런 장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게 너무 왕토가 된다라고 하면 그 금을 매금시켜 버린 역할, 그 다음에 목이 다시 많아지게 되면 목은 토를 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토가 경금을 생활라 하더라도 생이 잘 안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이건 또 건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건토는 금을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토보다는 기토로서 경금을 생겨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처럼 건토가 아니라 습토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토는 왕토가 아니기 때문에 경금을 매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장점이기 때문에 무토보다는 기토가 있는 것이 좋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경신금이 있다라고 하면 굳이 무기토로서 생조하기보다는 이 경신금으로서 오히려 일간 경금을 도와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비견겁재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비견겁재가 없을 때는 약한 경금을 인성으로서 도와줘야 되는데 기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하기 때문에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그래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보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까지는 정리가 끝나셨을 것이라고 믿고요. 자, 오늘 명식 경금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명식이 되겠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격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또 살펴본다라고 하면, 양금인 경금이 양목인 인목을 받고요.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재성에 해당이 되고, 양대 양이니까 이거는 편재가 되는 것
그 다음에 격자를 붙이게 되면 편제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보게 본다라고 하면. 근데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 왕하고 일간이 약한 그러한 시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편제격이 되나 신약 제왕한 그런 사주 내지는 제다 신약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인성이 있어서 경금을 생하거나 비경겁제가 있어서 일간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아까까지 설명을 드렸고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경겁제가 있거나 인성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모강절인 인월에 일지에서도 인목을 보게 되면 이거는 완연한 제다 신약한 사주 국세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일간 경금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빨리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한 사주가 됩니다. 연주를 보게 되면 경자년이 되겠고요. 자, 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수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상관에 해당이 되고 상관은 약한 일간 경금의 기운을 설기하는 역할, 그 다음에 이 수라고 하는 건 다시 목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이 국세에서는 결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기신 내지는 해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연간에 있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비견으로서 목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 경금도 일간인 경금도 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 매우 큰 단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간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토는 뭐라 그랬어요? 건토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고 이 무토 자체도 뿌리가 없습니다. 인중에 무토가 있다라고 해서 뭐 뿌리가 튼튼한 것은 아니고요. 목이 이렇게 왕할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은 화가 투출하지 않는 이상은 무토는 무토로서 활용하기가 많이 힘들고 그 다음에 건토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약한 경금 자체를 생조해 줌이 필요한데 이 자체가 뿌리가 없고 약하고 건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하는 공력이 떨어진다, 거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생시에서 약한 경금을 도와주는 그런 글자가 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겠고요. 자,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생시 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시. 자, 병자시가 되면은 자, 자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해줄 뿐만 아니라 일간의 기운을 설계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재성 있게 되면 일간은 약한데 재성이 왕해지게 되니까 이건 뭐예요? 제다 약한 그런 사주가 됩니다. 자, 시지에서 병자시가 되면 다시 자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수도 결국은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용도가 없이 별로 좋은 글자는 아닌 거고요. 자, 인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단련하는 것은 정화라야지만 단련하는 것이고 병화는 경금을 단련한 공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재성이 이렇게 왕한 중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은 절지지만 목은 제왕, 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장생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병화가 인월에 투출했다라고 하는 것, 이 병화는 약한 병화가 아니고요. 목이 왕목이 생해주는 병화, 그 다음에 인중 병화에 뿌리를 둔 그러한 칠살이기 때문에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극해할 수 있는 칠살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제다 신약한 그런 사주에 7살까지 왕하게 되면 이거는 제살태왕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 제살태왕이라고 하는 것은 제다 신약과 살중신경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제살태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을 얻어서 이런 경우에는 빨리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 것인데,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긴 있는데 뭐예요? 이건 건토이기 때문에 경금을 생할 수 있는 그러한 공력이 많이 떨어지죠. 물론 이제 이 화가 토생금 금생에서 살인상생은 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위치 자체가 좀 좋지 않아요. 여기가 무토는 여기가 있고 병화 자체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생보다는 먼저 극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성으로서의 작용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크게 과언이 아닙니다. 병자시 결코 좋은 생시 아니고요. 병술시 또한 마찬가지예요. 병술시 이 술토에다가 경금이 뿌리를 둘 수 있겠고요. 미약이죠. 아주 굉장히 약한 것이고, 무토는 그래도 술에 통근을 하기 때문에 이 무토 자체는 약하진 않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경금 자체가 너무 약해요. 그러면 칠살인 병화에 의해서 파극을 당하는 현상, 그 다음에 무토에 의해서 경금이 매금되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병자시에 비해서 무술시가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생시가 되겠고요. 정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축토는 금의 고지, 금의 축은 금의
고지에 해당이 돼요. 즉 묘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경금 일간 자체가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화 같은 경우는 아까 병화하고는 달라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다 손치더라도 경금 자체가 매우 뿌리가 없어서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금이기 때문에 정화로서 단련한다 하더라도 큰 기물을 만들기는 좀 어렵죠. 자, 금이라고 하는 것이 1톤짜리 무쇠가 있어서 그거를 능히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면 1톤짜리 큰 뭐예요? 범종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데 쇠가 예를 들어서 1kg짜리 그 쇠가 있다라고 하면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1kg짜리 칼을 만드는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경금 일간 자체가 좀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역시나 뿌리를 둘 수 있는 것 축토 하나밖에 없겠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매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무토는 차라리 없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갑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일시지로 인신상충하기 때문에 뿌리를 둘 수 있는 신금이 깨져버리죠. 인목도 물론 깨지게 되겠지만 왕목과 신금이 충하게 되면 인목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신금도 같이 깨지게 되니까 오히려 경금이 뿌리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의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을묘시는 경금이 양인인 죽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을목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을경이 서로 이거는 상합, 서로 탐합하느라고 경금 자체가 뭐예요? 사주를 돌보지 않고 논이라고 정신 팔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오늘은 예시사주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바쁜 관계로 오늘은 제가 예시사주를 준비를 못했네요. 내일은 꼭 예시사주를 만들어서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생시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